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이 지나가고 네. 내 종목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더 가져가 봐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네, 그리고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냉철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6,400원에요. 오, 5%요. 최근에 56,400원. 들어가셨는데 네. 수익을 그래도 꽤 보고 계시네요. 예, 10% 했다가 5% 팔았거든요. 근데 오. 올라가서 또 오늘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하고요. 네. 좀 좋다고 하니까 좀 더 가져가 봐야 될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그쵸.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락세를 감사합니다. 보여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까지 근데 신고가를 확 올라갔다 올렸는데. 내려가니까요. 팔을까 그 생각이 나서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어요. 네, 우리 부정태근께서도 바로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그럼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지. 저요? 아직 꺾이지 않았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전 그냥 이거 짧게 얘기할 거거든요. 다른 분 물어보세요.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세요. 오. 갖고 가시고. 예. 왜냐하면은 제가 반도체 2차 전지는 제가 좀 욕먹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반도체는 제가 항상 긍정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음 수도주는 그냥 물어도 뭐합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그리고 HBM 이슈 뭐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이제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거 한 8만 원까지 볼 것 같아요. 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제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내년까지 보고 8만 원까지 한 볼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 제가 짧게 한다 그랬죠. 어쨌든 그 최근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전고 좀 돌파하잖아요. 그게 다 HBM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황 믿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돌발적으로 뭐 하락이 나온다거나 뭐 횡령 얘기 나온다거나 뭐 그런 얘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는 아직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미 반도체는 강력 홀딩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까지 본다면 8만 원을 볼 수 있겠다라고 오. 하시면 저도 좀 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한 분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미반도체 많은 분들이 또 탐내고 계시는 네. 종목이거든요. 오늘 하락한 김에 좀 신규 접근해봐도 될지 이성훈 기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선은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주가가 한 발 좀 빠른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1,257억 정도. 그런데 상단이 한 2천억 정도, 뭐 중반 지나서 그 가닥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좀 장비주 중에는 비싸기는 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매출액 기준 시가총액을 산출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는 한 30배에서 40배 구간을 부여받고 있고 그 부분을 대입해봤을 때 할인 요소를 좀 주면 한 6조 정도는 현재 가능합니다. 6조 정도 가능한데 아마 내년 실적 상반기를 기점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정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좀 미리 주가는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에 저는 중립을 말씀드렸고 산업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HBM 땅 관련해서는 수주 같은 경우가 상반기보다는 중반 넘어서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 같은 경우가 뭐 8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주가 알겠습니다.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미반도체 이미 수익이지만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맞는지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메인로브.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48,400원. 오, 수익권이시네요. 50%.
50%. 네. 왜 목소리에 힘이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요. 비중도 높으시고. 네. 사실 네. 시장이 오늘 조금 잠잠했는데 이렇게 수익 나신 시청자분이 오니까 네. 참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시 또 더 많이 사야 되는 건지 물어보려고. 추가 매수도 또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비중이 예, 50%인데 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네. 긍정 세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뭔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중립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정재훈 대표님.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품고 상승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거의 15만 원 언저리고 비중이 50%세요. 상당히 좀 적은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냉정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삼성 쪽에 있어서 로봇 출시를 좀 하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이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서 뭐 더 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보유를 하고 있는 수량만큼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서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밸류가 일단 높다라는 거, 그럼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MSCI 지수 편입이 일단 성장주 쪽에선 종목군들이 다 한 종목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봇 쪽은 못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이 둘 중에 한 기업이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이상 되어야지만 편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마 인위적인 목인 성장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부과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시도가 좀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18만 원 위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18만 원 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아마 대응을 못 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빠져버리게 되면 아마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갈 때를 좀 활용을 해서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까지 봐도 되지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부터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나머지 세 분이 긍정 의견 들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다음 분도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파도요. 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37,400원에 비중 20%요. 신규 네. 상장주도 바로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기억은 잘 안 정도. 나는데. 네, 되시고요. 그래도 오늘 7%대로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좀 손실 중이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에 네.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네 분 통해서 일단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세 분 그리고 한 분이 부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중립이 우세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파도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하한가에 들어갔는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 외에 이슈가 나온 게 있을까요, 이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 네. 제가 핏된 거예요 지금? 중립 들어주셨죠? 네. 예. 아니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의뢰하신 분 말씀대로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한가 이유를 알아야 제가 상담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하한가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적이요? 4시 31분에 적자 지속. 일단 적자 이슈면은 적자 이슈로 이렇게 하한가 가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의외의 주가 반응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종목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37,200원이잖아요. 200원인데 저는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에 걸려서 한가에 들어갔지만 이제 내일장하고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봐지는데 자 일단은 정리할게요. 그 제가 일단 시간에 걸려서 한가가 뭔지 몰랐는데 일단은 실적이 적자 지속 그 방금 보니까 4시 반에 영업손실 148억 요거 때문에 아마 한가에 지금 진입이 된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지금 모건스탠레드 픽을 현재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매출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 정도면은 일단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가져갈 것 같고 지금 37,200원에서 만약에 내일 한가 만약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 가격이 3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버텨볼 만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SSD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 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쪽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모건스탠에서도 지금 이 회사를 이제 픽을 한 상황들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픽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한가 때문에 겁이 난다라면은 10%에서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시는데 일단은 가져가 볼 이유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약간은 좀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부정 의견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대표님도 이 실적 이슈를 보고 나서 부정 의견을 주신 걸까요, 대표님? 아니요. 저는 실적 이슈는 못 받고 네. 이 주상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늘 얘기 드렸던 거예요. 뭐냐? 정말 회사가 좋으면 상장 안 해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회사가 좋은데 왜 내 혼자 먹으면 되지? 주주들하고 왜 나눠 먹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주주들한테 왜 간섭 받으려고 할까요? 결국은 자금적인 문제예요. 이게 상장을 한다는 건 내가 자금을 얼마만큼 원활히 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여기 옆에 정재훈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꿈이 상장사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 갖고 싶다 그랬어요?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죠.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네. 아니고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은 배분을 해줘야죠. 나눠야죠. 왜 그렇게 혼자 좋게 독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좋게 계속 얘기하세요? 진행하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분이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돈 필요하면 무조건 자 유증하면 되죠. 시비 발행하면 되죠. 상장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장을 한다. 정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상장을 했다가도 자진상폐 쪽으로 가버립니다. 옥션이 그랬죠. 맘스터치 그랬죠. 자, 그런데 상장을 했다. 이건 처음에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뭘로 빠져요? 현실에서 와와와와 이걸로 빠지는 거예요. 와와와와 이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 신규 상장주가 처음에 올라갔던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게 19 종목 이상일 겁니다. 10중 8구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덜렁 따라갔다. 물론 뭐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지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신규 상장주 접근을 개인 투자자가 쉽게 한다는 것 자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전혀 얘기가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주 접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크게 좋은 매매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품이 빠진 회사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쪽 물론 파도가 성장성은 있어요. 하지만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는 시간의 한가를 맞는 거죠. 왜?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돼 가죠. 6개월까지는 안 돼 가는구나. 지금 한 5개월째 접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때 보호예수 풀리는 것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일수록 좀 뒤늦게 따라가는 일은 좀 지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약간은 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8681번님께서 마녀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가 언제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뭐 화장품 업종 하면 뭐 요즘에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있다고 하고 뭐 이제 광군절 이슈도 맞아요. 남아 있잖아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신데. 네,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과연 매수가가 가능할지 네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녀공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긍정, 그리고 중립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사실 마녀공장 화장품 뭐 좋다 하기도 하고 한데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여서 그럴까요? 네. 그럼 이성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 의견이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약간 무리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매수가 오면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짧게 보면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뭐 튀어오르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화장품 쪽의 트렌드는 중저가 쪽으로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에스티로더와 엘프의 주가 추세가 엇갈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코스맥스,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작은 종목으로는 본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해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 랩 이런 쪽이 더 강하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점은 미국 법인에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해외 또는 국내에서 아예 공고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저가 라인업에서 실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마녀공장은 물론 제품에 대한 판매 매력도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광군제 이런 모멘텀 부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고 이 트렌드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유일하게 정재훈 대표님께서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니까 마녀공장 홈페이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게 긍정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 화장품 쪽에 있어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판매되는 상위 브랜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해외 쪽에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는 뭐 미국 쪽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 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미백 쪽입니다. 냉정하게 백인들이 미백을 하지는 않죠. 결국은 네. 색조 쪽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주가적인 흐름들은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마녀공장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었는데 색조 쪽도 있지만 그런 비중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앰플 쪽이라든가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반등을 한 번쯤이 화장품 쪽 섹터로도 순환매가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녀공장은 이제 6개월 차 보유예수도 좀 앞두고 있어요. 12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예수가 출액이 되기 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종목을 교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네.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838님이신데 흥하해운을 갖고 계시고 어. 매수가가 1,960원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해서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어제는 6% 하락을 했고 네. 오늘 거의 5% 가까이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해운주는 최근에 좀 투자 심리가 좀 꺾인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난번에 10월 달쯤에 한번 네.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 좀 흥하해운은 대부분 반납한 상태예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을지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증시가 가파르게 오를 때도 흥하해운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증시가 빠지니까 오른 것도 없이 더 심하게 빠져내려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그만큼 수급이 꼬였다는 거죠. 그 수급이 꼬인 이유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의 상승. 근데 이게 자, 해운주들이 이제 주로 쓰는 연료는 벙커CU입니다. 특히 흥하해운이 갖고 있는 이제 배들은 거의 벙커CU를 쓰는 배들이죠. 자, 이게 지금 왜 흥하해운 쪽에 이제 이게 리스크가 되느냐 하면 유럽이 유로 2020이라는 걸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벙커CU의 양을 줄여라고 지금 강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벙커CU의 양을 확 줄이든가, 그냥 바이오 디젤을 쓰든가, 안 그러면 LNG 선으로 바꾸든가, 뭔가 지금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 수출길이, 유럽의 어떤 해운업으로서의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기대감보다는 지금 뭐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려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해운주 투자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눈물 머금고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하고 다른 쪽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꽉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어찌 되었건 지금 이 신성장 동력의 날개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계속 회사의 그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쪽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운주는 업황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인 것 같다.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69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DY라는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6,4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인데 좋다고 매수했는데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요. 살려주세요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네. 예전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주가가 약간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런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DY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성훈 기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면과 좀 부정적인 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시장에서 이게 부각됐던 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부품 실적들이 잘 나올 때 함께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좀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연간으로 한 500억대 영업이익 정도의 체력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특정 요인들이 부각이 되다가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면이 있다 보니까 밸류 매력 외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좀 중립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면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어찌 보면 이 상한가 8월 30일 나왔던 우뚝 솟은 이 상한가가 이게 좀 트랩인 것 같아요.
트랩인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벨 3가 뭐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간 건 손을 띄고 있는 걸 뗀 거 그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대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레벨 2가 마찬가지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DY 오토라는 자회사가 현대차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센서 클리닝 시스템 요거를 같이 공동 개발했던 그것 때문에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차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현대차 자체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럼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모트렉스나 이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모트렉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슈어 서포트 테크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플랫폼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종목도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지분 매각 예각이 나오기 위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DY라는 종목이 8월 30일 뭐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왔었고, 그러면 반응이 나온 그 섹터에 대한 어떤 속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전반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어쨌든 시장의 어떤 테마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파는 게 맞는데 왜 중립을 의견을 드렸느냐. 차트를 좁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넓게 보게 되면은 어차피 원래 자기 자리로 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00원대. 지금 자기 자리에 가 있다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락의 상승의 출발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서둘러 팔기보다는 뭐 앞전에 앞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얕은 반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얕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자율주행 테마에서 약간 소외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왜냐?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가격대가 5,500원대 부근인데 거기까지 상승의 출발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 팔 필요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굳이 한번 선을 그어보게 되자면은 5,500원에서 지금 뭐 낮게 보기면은 6,500원까지의 조금 박스권 흐름은 그래도 올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인 6,4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지금 버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00원과 6,400원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일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접근을 하시더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는 샵 2044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9,600원에 40%입니다. 오. 9,600원에 들어가셨고 네. 비중을 조금 높이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60%였는데 14,300원 상한가 날 때 20% 팔고 아. 지금 40%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수익을 한번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상한가 갔을 때도 네. 들고 계셨으면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애착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흘러내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 그래도 분?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럼피 스킨 백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시 한 번 더 상한가가 가능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돌리고 올라갈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반려견 키우세요? 그냥 안 키웁니다. 예? 안 안 키우신다고요? 안 키우신다고? 네. 예. 예.
반려견 키우시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실 건데, 그죠? 아. 이게 지금 뭐 CTC 바이오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동물, 즉 반려견 쪽에 사업 비중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커지다 보니 반려견, 반려묘,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 진짜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막 지금 어찌됐든 내년 총선하면 이겨보려고 정부가 막 지금 지금 이제 표심을 얻을 만한 공매도 금지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주주 요건도 상향시키고, 자, 그러면 정책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죠? 그 표가 없는 청소년한테 게임 규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반려동물 커진 시장에 정책적 수혜가 나올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표 없는 쪽에다가 막 정책을 내놓을까요? 아니죠. 그죠? 표가 많아진 쪽에 정책적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CTC 바이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그 반려동물의 인구수, 그걸 감안했을 때 분명히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요, 사실 거품을 확 뺀 가격이에요. 쫙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서 회사가 큰 저질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서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 나오면 급등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정책적인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반려동물의 성장, 그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장기 성장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CTC 바이오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TC 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눈이 15만 6,800원, 25%. 루닛 15만 5,800원에 25%. 네. 예, 예. 네, 그래도 무상증자 오늘 뭐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어요. 맞아요.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있었는데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무상증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5%대로 밀려나서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루닛은 아, 의견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긍정 두 분과 부정 한 분, 중립 한 분. 네. 그러면 부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무상증자 발표하는데 왜 안 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의료 AI 섹터로 루닛이 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좀 고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의료 AI 쪽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무상증자하는 기업을 안 좋아해요. 액면부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슈가 있는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상증자 이게 왜 호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네. 무상증자하고 액면분할하고 한 기업들 중에서 갔던 기업이 손가락에 꼽힙니다. 한 3개 기업이 있거든요. 요거 아시면 정말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하시는데 액면분할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분할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액면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안 좋았어요, 한동안. 네. 아모레퍼시픽 황제주연대 이후에 액면분할 했거든요. 하고는 주가 한동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기업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무상증자 이슈 나오게 되면서 뭐 그때 1대8 무상증자인가요? 뭐 그런 종목들까지 나오면서 뭐 맞아요. 난리 쳤잖아요. 무상증자 테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들이 다 어떻게 잘 보세요. 다 별로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좋게 이해하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제가 부정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의료 AI가 좋아서 혹시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다른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JLK, 딥노이드, 뷰노, 코어라인 소프트, 루닉 같은 종목들이 이 5개 대표적인 의료 AI 5개사가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고 국내 쪽과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국내 쪽 같은 경우 혁신 기술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뭐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국내 49 병원 40곳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대 60곳까지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비급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흑자로 전환될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챗GPT로 이제 강했었던 루닉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상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기와 연관된 영상 진단, AI 영상 진단 기업들이 잠깐 날아갔잖아요. 기대감이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꺾였었는데 이제 주가가 다시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실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는 다 좋게 다른 쪽은 다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루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AI 쪽 좋아하신다라면은 무상증자 이슈가 없고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 뭐 최근에 뭐 흑자 전환이 조금 이제 빨리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JLK하고요. 그리고 이제 딥노이드 요 2개가 현재 이게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JLK하고 딥노이드가 최근에 와서 가장 먼저 10월 24일에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은 흑자 전환이 빨라질 회사가 이 2개 회사가 먼저 빨리는 이슈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폭 수익권이신데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무상증자 했던 기업들의 그 무상증자 결리락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안 좋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2021년도 6월 달에 유무상증자하게 되면서 결국 주가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사례를 감안해 봤을 때 무상증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자면은 의료 AI 쪽에 관심 있으시고 종목을 하나 갖고 가고 싶다라면은 루닛이 아닌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쪽에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정 의견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잘 곰곰이 고민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상증자를 보통 저희는 호재로 인식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주식수 자체를 늘리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보고 계지는 않으시고 네. 의료 AI 섹터는 좋게 보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대안까지 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 의견 남겨주신 이성웅 이사님. 사실 루닉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9월까지만 해도 26만 9천 원대였거든요. 네.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오늘은 그거죠. 권리락 반영일 전이다 보니까 네. 무증과 관련된 그 차입 가능하고 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이 이제 무상 기준일 실제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안할 게 단독 무상 증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상 증자, 무상 증자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하고 업황의 방향성을 봤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선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점이 가장 빠를 게 루닛이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번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반영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뭐 1월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많게는 뭐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양도세 부분이 20억으로 늘었기에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산업 방향성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무증 단행이 된 거고 권리락 이후에 주가 방향성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늘어났기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상증자 일정까지 또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 종목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첨보로 들어갔더니 네, 12만 원에 첨보. 10% 들어갔는데 네. 제가 잘못 들어갔나 봐요. 매수가랑 비중 빼내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첨보요. 첨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원에 10%. 11만 원이요. 네. 11만 원에 10%. 근데 그래도 이사장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사장님 좋아지기로 들어갔더니 또 내려오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첨보는
네.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예병군 대표님 네.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하고 많은 2차 전지 네. 중에 지금 첨보가 좀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차 전지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거나 안 그러면 현재 되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첨보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은 2차 전지인데 여길 왜 들어가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첨보가 떴던 거는 20년도예요. 20년도에 그때 기대감 확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첨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그 올라도 많이 못 오르고 그 결국 뭐 2차 전지주 올라갈 때 이것만 많이 못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시거나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쪽으로 가셔야 돼요. 주식은 결국은 기대감이잖아요. 우악 할 때예요. 와와왁 할 때 들어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제가 2차 전지 상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3원계 배터리 NCM,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서 하이니켈에서 다시 단결정에서 다시 전고체. 자, 근데 앞으로 기대감은 단결정 전고체인데 단결정 전고체는 어디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쪽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곳이고 지금 3원계 배터리 쪽은 에코프로 BM 이런 쪽에 기대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첨보는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커서 겁이 나서 저는 첨보를 들어갔습니다면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입니다.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에요. 로리스크 하이리턴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주식에서. 주식이란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아시겠어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네. 돈이 거기 여유가 있길래 그걸 샀더니 인대를 갖다 샀더니 이게 올라가까지 비싸지 있어서. 않아서. 내 단타 치려고 샀더니 조금만. 단타. 아유, 어머니. 아유, 단타까지. 아유, 대단하세요. 근데 인기 없는 주식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예, 차라리 코스모 신소재 보이시면 네. 코스모 신소재 이거 돈 싸요. 네. 예. 15만 6천 원이에요. 싸요, 싸. 이거 사시는 게 나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교체 매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차 내일 전지 팔아야 주라도 코스모 신소재가 나아요. 지금 이거는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빠질 때 빠지지도 않았어요. 왜?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단결정 배터리. 전고체 가려면 무조건 단결정 가야 돼요. 지금은 어머니 배터리 이거 배터리 안 뜯어보셨죠? 네. 배터리 안 뜯어보셨죠? 네. 배터리 딱 뜯어보면 안에 둥근 셀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단결정 배터리는 이 셀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이 셀 하나인 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갈아타세요. 근데 예. 내일 더 내려오겠어요? 아니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간다니까요. 아니 못 올라가면 본전되면 팔기만 해. 본전된 팔고 판다. 당연히. 본전된 팔고 갈아타세요. 네. 그게 맞아요. 예. 네. 네. 내일 올라갈 수 없지요? 네. 올라가긴 올라갈 거. 본전은 네.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력하게 또 교체 매매를 외쳐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긍정을 주신 분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교체 매매가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될지 정재훈 대표님은 보유하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예, 일단 그 전화 통화 하실 때 보니까 예. 다 빠져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매수하셨다고. 저점 관점에서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질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음. 매수 단가가 11만 원이에요.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은. 왜냐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예. 11만 원 위로 올라갈 겁니다. 디스 하시는 거예요 지금? 11만 원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 거래를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역배열 차트 하지 마시고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12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두 분 모두 매수가까지 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첨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우등지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463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우듬지팜 또 신규 상장주인데 네. 스마트팜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한가 2번 갔었었는데 맞아요. 그 이슈로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제가 상한가를 한번 먹고 이게 쭉 빠지길래 한 3일 전에 매수했거든요. 재매수를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한 번 또 수익을 보셨고, 그런데 지금 좀 계속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중립, 부정중립.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상담이 또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수익도 보셨고, 조금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조금 수익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까 재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갈아타는 게 낫죠. 아. 그 혹시 지금 통화 듣고 계신가요? 예. 네, 시청자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음.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테마주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한가 2번 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카타르 쪽에 스마트팜 네.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사우디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가 카타르 갔다가 그러면서 거기 계약 소식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그 카타르 가서 스마트팜 얘기 나가지고 이게 상세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테마라는 겁니다.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작년인가 이게 자꾸 헷갈리죠? 그 우크라이나 테마 쪽 보게 되면 전쟁 초기에 뭐 어떤 거 같습니까? 곡물 테마들 갔었죠. 그리고 뭐 천연가스 테마, 유가 테마, 뭐 석유 관련 이런 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해외 쪽의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반짝반짝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시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반등이 나왔다가 식어버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듬지팜도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전화 주셨을 때 상한가 나왔을 때 먹었을 때 그냥 먹고 안 보는 게 이게 맞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나게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에 흥하용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릴 말씀 있었는데 흥하용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이게 6월달 보게 되면 일차 상승 나왔다가 또 시세 죽었다가 또 10월달 상승 나왔다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요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감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 석유 운반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연관성 때문에 테마가 형성해서 갔다가 식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듬지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한가 2번 간 것들이 카타르 이슈 때문에 테마가 갔었다가 그냥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네옴시티 얘기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에서 어떤 스마트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스마트팜 공장을 뭐 농장을 만든다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연관된 스마트팜 이슈와 연관된 종목이 뭐지? 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잖아요. 보통 같으면은 요거 말고 그 스마트팜 관련주 이름 뭐죠? 하여튼 그게 가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주고 새롭다 보니까 이게 같이 상한가 갔던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고민이 되신다라면은 과거의 우크라이나 테마라든지 그리고 또 테마 뭐 있죠?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지만 그런 게 있다더라 해가지고 그와 연관된 종목이 뭐였지 해가지고 딸려간 어떤 테마 형성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거 보고 나면은 우듬지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듬지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747번님께서 휠라 홀딩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38,000원에 비중 20% 정도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 공매도 일시금지의 수혜주가 될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떤지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약간의 수익권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봐야 될지 휠라 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과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힐라홀딩스가 공매도 잔고 금액 비중 그래도 30억원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이슈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정재훈 대표님 긍정 의견이시죠? 예, 일단 섬유유복 쪽에 있어서도 네.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38,000원대 좀 매수를 해서 약간의 좀 수익권이 있긴 한데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기에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단 자리대 4만 원짜리 때 일단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 올해 연말에서 연초로 가게 되면 시세 흐름들이 나온 업종군들보다는 나오지 않은 업종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시장이 2차 전지가 밀리면서 지수도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그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다든가 주가의 흐름들, 시세 흐름들이 안 나왔던 종목군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힐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뭐 상당히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년도 전망도 일단은 나와요. 일단 내년도는 가봐야 알겠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의 흐름들도 나오지가 않았다라면 적어도 저 상단 자리대죠. 올해 최고가 기준이 한 4,500원, 41,000원? 이 자리대는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저게 자리대가 돌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저항대가 이제 4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좀 기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로는 내일장 시장을 또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초에 또 시장이 초급등하면서 맞아요. 우리를 좀 놀라게 했다가 네. 어제 오늘은 약간 상승분을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은 조금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좀 있거든요. 네 분의 전략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내일장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변동성은 그냥 변동성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월요일날 제가 출연 때 이 공매도 이슈에 급등이 나왔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돌아섰다라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11월 2일 날 시장이 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턴을 하는 구간 속에서 나왔던 단기적인 이벤트이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해서 좀 시장이 조금 흙탕물이 다시 또 발생이 됐는데 이 흙탕물이 거칠 겁니다. 거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버티시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돌아섰고, 그리고 돌아선 상황에서는 일단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올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급등 나왔다가 또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건데 어차피 시장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만 잘 활용해서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 종목들과 그리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갈 종목들 리스트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차라리 가지시는 게 심적으로나 평온하게 대처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흔들지 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매일매일 시장에 뭐 일이 예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좀 평정심을 찾고 저희가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정재훈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 밀리면 매수입니다. 어. 네, 매수로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내일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옵션 만기예요. 맞아요.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거 일주일에 위클리 만기를 왜 2번을 만들어 놨는지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개인 투자자 더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도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어찌됐든 내일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 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죽는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섹터들도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는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매도에 대한 규모가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만약에 또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됐든 중기적으로 됐든 매수 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면 이렇게 역배열권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좀 전에 종목 상담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서 연초로 가게 되면 시세 흐름들이 나지 않았던 섹터들에서 전 개인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뭐 주도 업종,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쪽 이쪽은 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년도에 업황도 좋고 좋다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매수라는 외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밸류 상당히 높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밸류는 좀 비슷해요.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세 흐름들이 나지 않았던 섹터에서 저는 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종목을 선정하면 될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고 시세 흐름들이 나지 않았던 섹터들 위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연말을 주도할 섹터를 좀 새롭게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병근 대표님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한 주 전략. 예, 이제 그 기대감을 더 키워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찌됐든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를 갖다가 서울에 편입하겠다. 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어찌됐든 대주주 한도 상향하겠다. 지금 뭐 계속 쏟아져 나오죠. 이게 뭐 내년 총선을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비락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가 부양책은 지금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출산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올 자리대다.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자리대고 이미 증시는 돌아섰어요. 왜냐? 미국이 파월 의장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빠졌고 금리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바뀌었어요. 금리는 꿈도 꾸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바뀌었고, 이스라엘 전쟁 신경 별로 쓰지 않는다. 그렇게 시장에 여파를 미치지 않는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 돌려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조에서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연말에 욕 얻어먹을 거 다 각오하면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은 이미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책까지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좋은 상황이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장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두 분 다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매수 찬스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비중 확대 의견 어떻게 주실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다만 변동성 축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첫 번째 구간대에는 변동성이 위로 커졌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또 아래로 커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줄면서 아마 여기에서 예탁금이 증가하는지, 신용은 이제 줄었으니 미수금 좀 주는지 확인하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군들 중에서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쪽을 찾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분기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일리드 업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의류 중에서 일반 실적은 반영이 됐지만은 해외 매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져서 식품 중에서 해외 매출이 여기에서 증대될 수 있는 기업들,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겟은 한 분기만의 실적으로 일회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쪽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매출까지 더해질 수 있는 기업,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약간은 줄어드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볼만한 섹터들 중에 OLED도 괜찮다. 네. 그리고 의류 관련주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네. 또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또 식품주도 좋게 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네 분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연말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뭐 급등했다가 뭐 맞아요. 하락했다가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는데 내일 시장은 조금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희망 회로를 조금 돌리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녁은 그래도 네. 주식 걱정 잊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 또 상승 기원해 보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